질문의 내용이 그거였죠.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면, 구역 해제가 되면 나중에 다시 추진이 될 거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단답형으로 하게 되면 그냥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돈이 될 만한 게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의 내용은 재건축 구역이 해제가 되면 다시 추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재건축은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다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비해서 재개발은 구역이 한번 해제가 되면 다시 추진을 하기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다시 추진이 되는 경우가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자, 재건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하게 되면 자, 일단 재건축은 어떤 게 아니면 재건축은 거의 공동주택 재건축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재건축 이런 식으로 되는 곳에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새로 이렇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파트가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방식이 있고요.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어요. 단독주택 재건축은 일단 제껴놓고 공동주택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 재건축은 제가 재개발 같은 재건축이라고 해서 이거는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제 공동주택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이 많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 홍실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잠실 5단지입니다. 잠실 5단지. 그리고 엄마 아파트. 이거는 남천동, 부산 남천동 3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를 보통 재건축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구역 지정을 했는데 해제를 시켰다고 해봐요. 여기 지금 복도식이잖아요. 얘 엄마 아파트인데 얘는 잠실 5중 이게 엄마 아파트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구역을 해제를 한번 했다고 해봐요. 구역을 해제했을 때에 해제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엄마 아파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복도식이죠. 잠실호도 마찬가지 복도식이죠. 위 입지는 굉장히 좋지만 생활하는 데는 좀 불편하죠. 자, 그런데 이 공동주택은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부시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인 서류상으로만 해제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어떤 뭐 불편한 거는 어차피 불편했기 때문에 더 불편해질 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해제가 됐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이나 흘러서 노후도가 계속 더 뭐 녹물이 나오고 뭐 주차장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재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구역을 다시 지정하기 위해서 관공서 입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시 구역을 지정을 해서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이제 신축 아파트로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일 뿐 재건축은 구역은 해제가 되더라도 다시 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뭐다? 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서류상으로만 해제된 거지, 구역이 해제된 거지, 계속 노후화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다시 추진을 하면서 다시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재개발은 좀 달라요. 재개발은 다른 게 뭐냐면, 재개발은 이런 거죠. 단독주택 밀집지나 뭐 다세대 단독주택 밀집지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데가 다시 이제 아파트로 들어서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지역들입니다. 여기 온천사인데 이렇게 지저분하죠. 이걸 다 까부시고 여기는 이제 이게 거의 일인데 지금은 이제 다 부셔놨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재개발구역 가면요, 재개발구역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구역에서는 재건축은 거의 구역 지정을 하고 조합 설립할 때 뭐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라면 거의,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0%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다 동의를 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 달리 여기에는 재개발에 동의를 하는 사람도 뭐 대부분이긴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냐면 새로 이 집을 짓는 것보다 자기들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에 특히나 이제 단독주택, 도로 물고 있는 단독주택, 넓은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 같은 걸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저희가 재개발해서 아파트 한 채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더 좋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상가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데까지 철거를 하고 나서 이주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고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데까지는 빨라도 4년, 늦어지면 한 5년 정도 걸려요. 이주 기간이 굉장히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상가는 돈을 한 푼도 자기네들 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달세 받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하려고 하죠. 상가 이야기를 일단 제껴놓고요. 단독주택 이야기만 하면, 멀쩡한 단독주택이 있으면 이 코너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평수가 한 70평, 80평, 60평 이상 이렇게 되면 철거해버리고 거기다가 빌라 지으면 돈이 더 될 거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기간에는 그런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축, 증축, 개축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를 지을 수가 없어요.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제가 강의할 때는 그걸 결혼한다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면 바로 그걸 노리고 있던 단독주택 주인들은 바로 가서 건축 허가를 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허물어 버리고 다세대 4층짜리를 지어서 8채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면, 특히나 입주가 좋은 동네 같으면 분양도 잘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바로 가서 구역이 해제되는 동안, 해제되자마자 가서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짓습니다. 물론 이제 뒤쪽으로 쭉 돌아앉은 골목길, 이제 막다른 도로를 타고 쭉 들어가 있는 단독주택들은 그거는 집을 짓기가 좀 곤란하겠죠, 새로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잘 안 되지만, 도로를 4m 도로를 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단독주택들, 특히나 코너 자리 이런 데는 무조건 다세대 짓고 싶겠죠. 재개발하는 거 반대하고 구역 빨리 해제해라 이렇게 해서 해제가 만약에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단독주택을 짓게 됩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게 되냐면요,
아까 전에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구역에서 해제가 된 다음에 다시 추진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자, 구역을 지정을 할 때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부산시에 해당되는 건데요. 서울은 지금 뭐 부산도 지금 정비 예정구역 제도가 없어지고 생활권 개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가지고 바로 구역 지정하는, 즉 약혼 없이 그냥 바로 결혼을 하는 경우도 부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어찌됐든 맥락은 같습니다. 구역을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재건축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낡아야 돼. 노후주택이 돼서 낡아야 돼. 낡아서 이거 도저히 이렇게 내비둬서는 안 된다. 여기 부시고 새로 짓자라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요. 뭐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허가 내주는 관공서 입장에서도 또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그냥 내비두는 것보다는 부시고 새로 짓는 게 뭐 미관, 경관, 또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주거 환경, 여러 가지 문제에 고려를 해봤을 때 그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집이 낡아야 된다는 거죠. 집이 낡아야 돼. 낡아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여기 건축물의 현황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80% 이상이 돼요. 노후불량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각 시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 이상 돼야 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상의 찌그러진 집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할 때는 이렇게 뭐 과소 필지, 그러니까 필지 자체가 조그만 필지 땅덩어리들이 많은 것들, 예전에는 뭐 아무렇게나 집을 지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건축법이 강화돼서 도로를 물고 있어야 된다, 뭐 4m 도로에 2m 이상을 물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저런 규정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을 때 마구잡이로 지었을 때는 그것이 지금 4, 50년 흘러서 그런 지저분한 동네를 갖다가 새로 재개발할 때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헥타르당 50호. 그러면 뭐냐면 100m 안에 집이 50호 이상이 있다는 게 너무 빡빡하게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로가 도로 점유율이 30% 이상, 접도율이 뭐 40%, 접도 도로와 접해 있는 율이 40% 이하.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은 집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저분한 동네, 살기가 어렵고 소방차도 들어가지 않고 뭐 이런 집들이 많은 동네가 결국은 재개발이 되는데, 여기서 특히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노후불량 건축물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역이 지정되어 있을 때는 새로이 건축을 못해요. 그런데 구역이 해제되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서울에 가면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지금 뭐 전농 이쪽도 그렇고 성북 이쪽도 막 새로이 빌라들 막 때려 짓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구역이 해제되는 순간 이제 도로를 몰고 있는 각지에 있는 주택, 단독주택, 오래된 한 4, 50년 된 주택, 땅은 한 60평, 70평 이런 데는 거다가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세대를 지어서 다세대 분양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처음에 구역을 지정을 했을 때 그때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한번 해제가 되고 다시 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할 때는 이 노후불량 건축물의 이 비율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단독주택을 허물고 계속 새 집을 지어 놓으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8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뭐 60%, 50%, 40%로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50%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구역에, 그 재개발 구역에 100채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채는 새 집이고 50채만 헌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재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똑똑한 그 구역들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걸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뭐 사실 뭐 그게 서울시나 또는 각
지자체에서 여기는 재개발을 다시 추진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주는데, 뭐 그냥 단순하게 민간에서 뭐 추진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한번 해제가 되면 이렇게 잽싸게 자기의 자산을 증식하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업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버려서 다들 주택을 허물고 새 집을 빌라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는 이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또는 뭐 그냥 구역으로 지정하는 요건이 맞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건이 맞아지지 않게 되면 구역으로 지정이 다시 재지정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정리하면 재건축은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건축은 독자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건축은, 공동주택 재건축은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세월 지나면 뭐 계속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5년 후, 10년 후에 다시 또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에 반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을 때 빨리 하지 않으면, 구역이 해제돼 버리면 다시 구역 지정하기에는 힘들 수가 있다. 물론 뭐 안 된다, 100%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주택을 가지고 다시 빌라를 지어버리는, 이런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동네가 깨끗해지니까 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이 다시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공공 재개발을 한다 해서 여러 가지 좀 완화를 많이 해주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서울시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줘서 리딩을 하려고 한다라면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세부적인 상황이 약간의 어떤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재건축은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다시 재건축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에 반해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에 반해서 재개발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거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은 해제가 된다면 다시 지정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